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곳 100m 근처에서 수산물 판촉 행사를 벌이겠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우리 고등어와 전복을 드시길 바란다 라며 조롱했던 국힘당 안병길 의원이 결국에는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판촉 행사도 중단을 했습니다. 국힘당 지도부가 역풍을 우려해서 행사를 취소하고 안병길 의원에게 자중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니 그곳에서 음식 먹는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판매 정도로 축소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고, 성일종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전화 드리기가 어려워 제가 박광원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드렸다라며 민주당 측에 오해하지 말 것을 알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역풍을 우려해서라는 말에 또 한 번 기가 찹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적 도리도 상식도 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인 역풍을 우려했답니다. 이것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9일째 단식 투쟁을 하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도 내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에 출석을 합니다. 행여 쓰러지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힘들어서 중간중간 누워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걱정이 정말 큽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며 그 난리를 쳐도 지금까지 검찰은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을 수가 없지요. 애초부터 기획된 표적 수사였으니 말입니다. 오죽하면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권 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이재명 대표의 변명과 한동훈 장관의 공격만 나라의 중요 뉴스로 독차지했다. 그 사이 여야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제발 이번에는 결론을 내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이러다가 정권 내내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로 끝날 수도 있겠다.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2달 이상 끌지 않았는데 이거야 원 이재명 대표 비리 사건은 2년이나 끌고 있으니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사건이 잘 안 되면 질질 끌지 말고 나머지는 포기하든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 라는 말을 냈습니다. 홍준표의 발언 중에 말 같지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차치하고 본인은 답답한지 모르겠으나 대다수 국민은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능하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무능한 검찰 더 이상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의 말처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이제는 속히 심판하는 길밖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쓴 진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진술서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저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라고 진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의 만행이자 사법농단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탄핵해야 할 검사, 감옥에 들어가야 할 검사들이라는 소리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장에는 홍영표 의원과 심상정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홍영표의 태도나 자세를 보면서 이게 위로하러 온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벨트 자랑을 하러 온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못해 떠밀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이후 심상정도 찾아왔는데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 윤석열로부터 가장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온 모습을 보면서 선거 때가 오기는 왔구나. 선거법 관련해서 어떻게든 민주당에 비벼보려는 계산하에 찾아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기 총선 이후에는 정치권에서 볼 일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 여당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어느 누구도 단식장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총리인 한덕수라도 찾아올 법한데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에게 쥐어 터질까 봐서입니다. 헌법 제1조 1항도 모르고 오로지 독재자의 권력 앞에 비굴하게 빌빌거리는 한심한 현 정부 인사들의 수준입니다. 심판의 그날에 함께 심판받게 될 것도 모르고 말이죠. 저들이 얼마나 후한무치한 짓을 벌이는 자들입니까? 오늘 서영교 의원이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줬는데 해당 발언입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죠. 김용판 의원이 김철민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박철민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날입니다. 무언가 숨기고 들어오는 듯 국힘당이 그렇게 숨기고 들어오더니 끝내는 그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바로 박철민의 그 돈다발은 자기가 페북에 자랑하던 돈다발이었습니다. 자기가 돈이 생겼다며 페북에 자랑하던 돈다발,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재명 대표가 그 돈다발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거죠. 그날 그 국회의원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날 국힘당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망신당했던 그 사람들 바로 김기현 당시 원내 대표였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자신들에게 조금 불리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그 언론 보도를 향해 국가 반역 사형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국힘당입니다. 언론을 향해 국가 반역 사형감이라고 하는 말을 하다니 이게 대한민국 여당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할 소리입니까? 국가 반역 사형감이라고요? 언론이 비판의 날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언론의 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가 반역 사형감이라고요? 이런 자들은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확실하게 하시죠. 특검해서 확실하게 밝혀보시자고요. 조우영은 왜 그날 그렇게 그대로 나왔는지, 조우영의 변호사는 박영수였다고 합니다. 박영수가 도대체 어떤 변호 역할을 해서 조우영은 그대로 나오고 향후 몇 년 후에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은 왜 김만배가 사주게 되었는지 낱낱이 세상에 특검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감하게 특검합시다. 특검해서 이 세상에 낱낱이 누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뒤로 무슨 거래가 오고 갔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북에서 모두 다 올라왔습니다. 잼버리 문제로 여가부가 잼버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그 문제를 전북에 뒤집어 씌우면서 전북 예산을 모두 깎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예산이 대통령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대한민국 예산이 국민이 낸 세금이 국힘당 마음에 안 들면 다 깎는 국힘당 쌈짓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당장 그만두고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 붙여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능력 정도 발휘해야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잼버리 파행 책임 확실하게 지게 하고 새만금은 죄가 없습니다. 새만금을 살려내야 합니다.